관심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사실상 원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건데 이 의원 김무성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김무성계가 유승민 후보의 탈당을 압박하는 실력 행사를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김무성계의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은재 의원 탈당이 김무성계라든가 또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좀 오버한 그분은 해석이다. 개인적인 아하. 지금까지 정치 행태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행태의 반영이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과 후보 간에는 너무 인식의 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로서는 초지일관 네.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걸고 계속 뛰겠다는 것이고 네.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총선까지 자기의 정치 생명을 또 정치 역정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와의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유승민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지만 네.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가 특정 정당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승민 후보가 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유세를 했는데 완주하겠다는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에서 밖에서 자꾸 흔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냐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5월 9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유승민 이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저게 어제 얘기니까 이제 후보 용지, 그러니까 대선 투표용지 찍어도 내 이름 안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남재준, 조원진 후보를 이렇게 단일화시키려는 홍준표 후보의 입장, 또 움직임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원래 같은 뭐 그 조원진 의원까지 다 같은 한 몸통 아닌가요? 그걸 뭐 단일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게 이제 창원 유세에서 이제 기자들 물으니까 그걸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어쨌거나 뭐 단일화는 단일화죠.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그 큰 고민이 초선 의원은 거의 없어요. 다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저 다선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 등 강력 의원들을 두지 않으면 그 다음 총선에서 본인들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의 지금 지역구가 또 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절대 우세 지역인 곳에 또 출신들이 많다는 거. 네. 그게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로 하여금 내년과 그 후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네네. 하지만 지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판에서 본인의 그 포기가 뭐 판을 조금이라도 어떤 그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뭐 모양새도 사는 건데 네. 지금 보면 명분 실리가 다 없는 입장에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완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상남도에 가서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날 그 김무성 의원이 동참을 했어요. 8일 그러니까. 만에. 예. 8일 만에 함께 했다는. 오랜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8일간 흔들었지만 안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어쩐 돌파구는 없고 이제 후보는 뭐 계속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저걸 단일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단일화라고 홍준표 후보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잘했다고 박수칠 30%가 있다. 그런 아하, 지지세력이 예. 있다는. 예, 또 예. 홍준표 후보의 목표는 저것만 복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자동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고립화되고 고사화될 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저 어려운 구도 속에서 유승민 후보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을 했던 그런 단체 이름에 후단협이라는 게 있었죠. 요즘 바른정당에도 이런 바른정당판 후단협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 홍문표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계속 그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최종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승민 후보와 의원들의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물론 명분이라든가 원론상으로 보면 당연히 자신들이 뽑아진 후보를 설사 뭐 그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밀어주는 게 당연하고 말하자면 새로운 보수, 개혁적 보수, 합리적인 보수, 참 보수를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후보 지지율 낮다고 해서 우리 그거 안 해요. 네. 그런 것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지만 그러나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홍문표 의원이라든가 지금 20여 명의 네. 그러니까 33명 의원 중에 대다수 의원들은 과반이 넘잖아요. 네, 과반이 넘는 의원들은 정치적 선택을 조만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만이 자신들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 그것이 말하자면 정치적 선택의 영향력이 살아난다. 그렇죠. 너무 늦게 해버리면 아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네 분께요. 이 유승민 후보의 완주 방침이 과연 이 득과 실이 있을 텐데 어떠냐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쓰실 동안에 8일 만에 경남 창원의 그 유승민 후보 지원 유세에 동참했다. 아까 허성무 소장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지 저희들도 참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단일화를 주장했지만은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도록. 네, 자, 참 답답하다, 환장하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의 완주,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거냐, 그런 걸 이제 우선 우리 최병욱 편집장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득과 실을 보자면 완주라는 것은 사실 유승민 후보가 현재 받고 있는 지지율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자, 한번 읽어볼게요. 존립의 명분은 그러니까 이건 득이에요, 득.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른정당이 창당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저 탄핵에 우리는 찬성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명분으로 해서 바른정당을 창단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을 없애거나 거기서 후보를 안 낼 경우에는 존립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명분을 끝까지 가져겠다는 거. 이거는 득이다. 그러나 실은 실제 자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났는데 뭐 몇 % 얻었다 하는 결과가 나오기 않겠습니까? 성적표가. 네네. 이 성적표는 바른정당의 집권 명분 또는 뭐 존립 명분 이런 거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과연 앞으로 희망이 있을까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확인시켜주는 모양밖에 안 될 그건 것이기 더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죠. 그거는 본인한테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 될 것이다 봅니다. 자, 이제 건너편 쪽으로 건너와서요. 우리 고영신 교수님, 득실을 이렇게 적으셨네요. 득은 정치 지도자, 특히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발돋움한다는 득이 있다라고 보셨고, 실은 보수와 중도표를 분열시킨 책임을 질 거다.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고 그런 역량들이 국민들한테도 이번에 많이 각인이 됐기 때문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초지일관해서 대선을 완주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차기를 노려볼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그런 발돋움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득이라고 보고 네네. 실은 어쨌든 중도 보수표가 분열함으로써 좌파 정권 집권에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너가면 이수희 변호사, 정치인 유승민은 살고 그게 이제 뭐 장점, 그러니까 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바른정당은 오리알로 돼서 분열될 거다라는 게 이제 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이 대선 막판에 아마 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의원들도 제법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아니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은재 의원 나왔고요. 예. 이게 정치인 유승민이 산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이런 상상까지 한번 해봤는데 만일 뭐 어느 후보가 되든 여하튼 진보 진영 후보가 됐을 때의 협치에 뭐 명분을 가지고
유승민 의원을 부총리나 이렇게 기용해서 뭐 그런 명분이나 실리를 얻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것까지 갔는데 여하튼 정치인 유승민의 콘텐츠는 이번에 다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얻은 것은 유승민 후보이지만 좀 당은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허성무 소장은 득은 뚝심이다. 뚝심을 보였다는 거, 배신자 극복 이런 말씀하셨고, 실은 저기 일본말을 쓰신 건데 독고다이, 이게 이제 가미가제 할 때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저런 표현을 쓰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이게 유승민 의원이 평생 정치를 하면서 지금보다 어려웠던 상황은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뭐 당에서 쫓겨나고 배신자로 찍힐 때도 지금 상황보다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어내는 그런 힘, 뚝심을 보여줌으로써 방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리는 분명하게 매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완주를 해야만 대구 경북에서의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네. 잡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실은 결국 이 어려운 과정에서 사람을 자기 주위로 모아내야 되는데 자기 주위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어렵다 보면 떠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네. 그렇게 돼서 홀로 약간 독불장군 느낌으로 쓰신 거죠. 그런 느낌이 예.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앞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뭐 잃어버리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래 저 표현은 이제 소설 제목으로도 나왔지만은 그 장렬하게 산화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홍준표 후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독고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들도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의 지금 지역구가 또 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절대 우세 지역인 곳에 또 출신들이 많다는 거. 네. 그게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로 하여금 내년과 그 후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 네네. 하지만 지금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판에서 본인의 그 포기가 뭐 판을 조금이라도 어떤 그 영향이라도 끼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 뭐 모양새도 사는 건데 네. 지금 보면 명분 실리가 다 없는 입장에서 유승민 후보는 지금 완주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상남도에 가서도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게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날 그 김무성 의원이 동참을 했어요. 8일 그러니까. 만에. 예. 8일 만에 함께 했다는. 오랜만에 나왔죠? 그러니까 8일간 흔들었지만 안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어쩐 돌파구는 없고 이제 후보는 뭐 계속 자기 길을 가겠다는 것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저걸 단일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단일화라고 홍준표 후보는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홍준표 후보의 주장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잘했다고 박수칠 30%가 있다. 그런 아하, 지지세력이 예. 있다는. 예, 또 예. 홍준표 후보의 목표는 저것만 복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자동적으로 보수 세력 내에서 고립화되고 고사화될 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저 어려운 구도 속에서 유승민 후보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과거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을 했던 그런 단체 이름에 후단협이라는 게 있었죠. 요즘 바른정당에도 이런 바른정당판 후단협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 홍문표 의원이 유승민 후보가 계속 그대로 관심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사실상 원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이런 건데, 이 의원 김무성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김무성계가 유승민 후보의 탈당을 압박하는 실력 행사를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김무성계의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은재 의원 탈당이 김무성계라든가 또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좀 오버한 그분은 해석이다. 개인적인 아하.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 그런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행태의 반영이라고 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과 후보 간에는 너무 인식의 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어제 얘기니까 이제 후보 용지, 그러니까 대선 투표 용지 찍어도 내 이름 안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남재준, 조원진 후보를 이렇게 단일화시키려는 홍준표 후보의 입장 또 움직임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고 본래 같은 뭐 그 조은진 의원까지 다 같은 한 몸통 아닌가요? 그걸 뭐 단일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게 이제 창원 유세에서 이제 기자들 물으니까 그걸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어쨌거나 뭐 단일화는 단일화죠.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이 소속된 의원들의 그 큰 고민이 초선 의원은 거의 없어요. 다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러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저 다선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초의원 등 강력 의원들을 두지 않으면 그 다음 총선에서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초지일관 네.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걸고 계속 뛰겠다는 것이고 네.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그 이후에 총선까지 자기의 정치 생명을 또 정치 역정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와의 그런 거리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유승민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지만 네. 부분적으로 의원들이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가 특정 정당으로 이렇게 옮겨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승민 후보가 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유세를 했는데 완주하겠다는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에서 밖에서 자꾸 흔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냐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5월 9일 투표용지에 기호 4번 유승민 이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